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사. 네. 자, 6월 모평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사 시험 어떠셨나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민망하고요. 다른 과목 어땠는지를 좀 먼저 묻고 싶네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 또는 뭐 사탐 또는 과탐 이런 과목들이 사실 여러분들 좀 발목을 잡는 그런 과목들이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어쨌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 6월 모평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 본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출발하는 그 정신,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한국사는 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시험도 그렇고 또 앞으로 수능도 그렇고 변함이 없습니다. 예, 같아요. 한국사가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주지 않았고 않을 겁니다. 네, 이번 6월 모평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한번 분석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 및 난이도를 한번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별 심층 해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및 난이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입니다. 쉬웠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쉬웠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모호해요. 왜냐하면 한국사는 20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20문항의 난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1번부터 20번. 왜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라는 걸 몇 문항 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1등급부터 쭉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줄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한국사가 맨 처음 출발했던 지금 이 수능에서 한국사를 이렇게 냈던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인이라면 가져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는 그런 수준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가 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는 1번부터 20번까지 이 쉬운 문제를 갖고 뭐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 표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9 수능 대비 약간 쉽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쉽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거에 쉽다라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에서 조금 더 쉬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 쉬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국사는 좀 이렇게 한국사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좀 비교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렵죠. 어쨌건 쉬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예, 쉬운 한국사 수능 시험 취지에 부합되는 문항들로 출제되었다. 게다가 여러분들 EBS 평가원 연계교재 수능 특강 있잖아요. 그죠? 그 수능 특강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딱 갖다 붙인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한국인이라면 가질 기본적 소양의 문제들을 내는 문제들이 바로 한국사였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올해 수능도 역시 바로 여기 쉬운 한국사 수능 시험 취지에 부합해서 문제를 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과 흐름을 이해하면 무난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 그 해설 강의에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게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개념을 다시 한번 꼬아요. 예, 꼬아가지고 그 개념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해요. 그냥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 개념이 답이야. 이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기본 개념만 딱 이해하시면 결코 이 한국사가 여러분들 수능에서 발목 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6월 모평에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전 사실은 맨날 6월 모평쯤 되면 조금 걱정이 돼요. 혹시 이번 6월 모평은 이제까지 봤던 이 쉬운 한국사 시험 취지에 좀 이탈하는 거 아닌가?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네, 이번 6월 모평도 역시 그 불안감은 기우였다. 네, 작년, 재작년과 똑같이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말은 건 뭐냐면 올해 9월과 수능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쉬운 한국사 시험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렇게 쉽고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러다 보니까 한국사 공부를 안 해. 아예 안 해. 네, 너무 쉬우니까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쉽다라는 것과 공부를 안 하고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쉽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다는 이야기지 기본 개념조차 모르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의외로 깐깐합니다. 제가 사실은 카메라 감독님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고등학교 공부를 다 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못 푸세요. 그분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 기본 개념을 다 잊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다라고 하는 게 공부 안 해도 쉽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개념을 익혔을 때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제가 개념만을 모아놓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강의들을 정확하게 한 번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2일, 이틀 또는 3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딱 한 번 파고 들어가가지고 기본 개념을 익히신 다음에 교재에 있는 뭐 별 채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을 유지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본 개념을 아는 의미에서 쉬운 한국사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단원별 출제 비중 이거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6월 모평에서 나왔던 이 단원별 출제 비중은 이번 수능에서도 그대로 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보시면 알겠지만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여기까지가 지금 열문항이고요. 그 다음이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여기까지가 열문항. 즉 전근대, 근현대, 열문항, 합의, 20문항.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전근대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의 그 구성 비율은요. 1, 2, 3, 4. 하나, 둘, 셋, 넷. 선사에서 한 문항, 그리고 고대에서 두 문항, 고려시대에서 세 문항, 그리고 조선시대에서 네 문항. 그러니까 전근대에서는 확실히 조선시대 문항 비중이 많습니다. 그죠? 10문제 중에 4문제예요. 예, 40%가 조선시대란 이야기예요. 조선시대를 좀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결론 나오시죠? 이 문제 비중은 그대로 또 수능에도 나온 거니까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이 근현대사, 개항기에서 3문항, 일제강점기에서 4문항, 현대사 3문항. 현대사 3문항은 고정이에요. 자, 그런데 개항기 3문항, 일제강점기 4문항인데 이게 가끔은 바뀌기도 해요. 개항기 4문항, 일제강점기 3문항 이렇게 바뀌기도 하니까 요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비율로 나오고 있다. 3, 4, 3 또는 4, 3, 3. 현대사 3문제 고정. 현대사 3문제 고정에서 2문제는 또 고정되는 게 있어요. 뭘까? 민주화 운동 하나, 통일정책 하나. 이 2개는 또 고정이에요. 예,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건 제가 해설을 하면서
그 문제 유형들을 알려드릴 텐데, 자, 요즘 이런 그 문항의 어떤 그 배치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 여기서 어디가 어려워요? 그런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쉬운 문제들, 기본 개념들만 알면 답이 툭툭 나오는 문제들로 쉬운 한국사,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고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 개념을 한번 쭉 공부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6월 모평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 자세, 다시 수험생, 나는 수험생이다. 어떤 과목도 업신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자세로 시험에 대비하는 모습, 한국사 완강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6월 모평 총평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한국사는 사실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를 드리면서 엄청난 분석을 좀 지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